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8세의 박정수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수 씨는 3년 전 42년간 함께한 아내를 췌장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후 혼자서 지내온 세월이 벌써 3년째였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여전히 낯설고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것도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63세의 김영희 씨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 씨 역시 5년 전 남편을 심근경색으로 잃고 홀로 지내온 분이었죠. 처음에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의 동병상련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영희 씨와 함께 있을 때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영희 씨 또한 정수 씨의 다정한 말투와 배려심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둘 다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정수 씨의 장남인 42세의 박민호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잊고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신다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잊으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더욱이 민호의 아내인 며느리 이수진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시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창피한 일이에요. 둘째 아들 민수와 딸 미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 미영은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터라 아버지의 재혼 얘기를 듣고는 며칠 동안 아버지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편 영희 씨 쪽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희 씨의 아들 김태현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아꼈는데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배신 아닌가요? 영희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어요. 남편을 5년간 간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3년간은 그저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거든요. 이제야 겨우 마음에 여유가 생겨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을 생각해 보는 건데 아들은 그것마저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죽은 남편, 아내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자식들 체면은 생각하지도 않고 요즘 노인들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이런 말들이 정수 씨와 영희 씨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죽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일까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수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에 실려간 거였죠. 그 소식을 들은 영희 씨는 밤새 병원에서 지켰습니다. 자식들보다 먼저 달려와 정수 씨를 돌봤어요. 다행히 정수 씨는 며칠 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빨갛게 부은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영희 씨의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영희 씨라는 것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남 민호는 아버지가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밤새 간병한 영희 씨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영희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어요. 시아버님 재산도 만만치 않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기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들은 정수 씨는 분노했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영희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나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혼자 견뎌낸 분인데 가족 모임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자식들과 며느리의 반대에 지쳐갔고 영희 씨는 미안한 마음에 정수 씨와의 만남을 줄이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수 씨의 막내딸 미영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투병하던 마지막 1년 동안 쓴 일기였어요. 그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내가 먼저 떠나게 되어서 너무 걱정이 돼.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살아.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이 일기를 본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오빠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호와 민수 역시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편 영희 씨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희 씨의 딸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생전에 쓴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내가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지 않아.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야. 이 편지를 본 후 영희 씨의 자녀들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를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어요. 특히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몇몇 할머니들은 영희 씨에게 직접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죽은 남편 체면은 생각 안 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 씨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어른들로부터 철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에게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경로당에 다니던 78세의 최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최 할아버지는 부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로 재혼을 포기하고 홀로 지낸 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최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본 정수 씨와 영희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이죠. 그날 밤 정수 씨는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후회하며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영희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수 씨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진짜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재산 문제였습니다. 정수 씨에게는 아파트 한 채와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고 영희 씨에게도 작은 집과 약간의 재산이 있었어요. 자녀들은 혹시 상대방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결혼 후 생긴 공동 재산만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영희 씨도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거주 문제였습니다. 정수 씨는 40년간 살아온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고 영희 씨도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집을 떠나기 싫어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일주일씩 번갈아 지내기로 했습니다. 가족 관계 정립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정수 씨의 자녀들과 영희 씨, 영희 씨의 자녀들과 정수 씨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다행히 양쪽 자녀들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의 장남 민호는 영희 씨의 아들 태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태현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인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정수 씨는 검은색 정장에 흰 장미 부토니어를 달았고 영희 씨는 우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정수 씨가 영희 씨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한 말이었어요. 영희 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먼저 떠난 우리의 배우자들도 우리를 축복해 줄 거라고 믿어요. 영희 씨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수 씨,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정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영희 씨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어요. 정수 씨는 짠 음식을 좋아했지만 영희 씨는 당뇨가 있어서 싱거운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정수 씨의 며느리 수지는 여전히 영희 씨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영희 씨의 딸은 정수 씨가 어머니를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추석이 되자 양쪽 가족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정수 씨의 가족들은 영희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영희 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정수 씨가 아플 때 영희 씨가 정성껏 간병하는 모습을 본 정수 씨의 자녀들은 영희 씨의 진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영희 씨가 손자, 손녀들을 친손자처럼 챙기는 모습을 본 며느리 수진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의 자녀들도 정수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면서 고마워했어요. 정수 씨는 영희 씨의 취미인 서예를 함께 배우기 시작했고 영희 씨도 정수 씨가 좋아하는 등산을 함께 다녔습니다. 결혼 1년 후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영희 씨 덕분에 요리를 배우게 되었고 영희 씨는 정수 씨 덕분에 컴퓨터를 배우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 각자의 배우자와 가지 못했던 여행들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두 사람은 모범 부부로 통하게 되었어요. 다른 홀로 된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죽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이에요. 정수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65세의 홀아버지 이춘식 씨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에게 고백했어요. 70세의 할머니 박순덕 씨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정수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때로는 영희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영희 씨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정수 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봤어요. 정수 씨의 자녀들도 영희 씨의 헌신적인 간병에 감동했습니다. 영희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어머니를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수진이 영희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수진아.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영희 씨의 큰 마음에 모든 가족들이 감동했습니다. 정수 씨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영희 씨의 고생은 더욱 커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정수 씨를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영희 씨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정수 씨의 치매 진행이 늦춰졌어요. 좋은 날에는 영희 씨를 알아보고 고마워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돌봐주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서로 아프면 돌봐주기로 했잖아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이나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현재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수 씨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영희 씨의 사랑 덕분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정수 씨의 손자들은 영희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르고 영희 씨의 손녀는 정수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사랑합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양쪽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두 분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정수 씨의 장남 민호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영희 어머니,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감사드려요.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큰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영희 씨의 아들 태연도 덧붙였어요. 어머니, 정수 아버지 두 분이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에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해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도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날 정수 씨는 비록 치매로 인해 말이 어눌했지만 영희 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영희 씨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정수 씨도 고마워요.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만난 게 기적 같아. 맞아요, 정수 씨.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 배우자들도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야. 그럴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정수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이해와 사회의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죽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니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켜본 동네 사람들 중에는 김복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75세의 복순 할머니는 남편을 15년 전에 잃고 혼자 지내왔는데 정수 씨와 영희 씨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나도 이렇게 혼자 늙어 죽을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복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실버 클럽에 가입했고 거기서 같은 처지의 78세 할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순 할머니의 아들이 반대했지만 정수 씨와 영희 씨의 사례를 보면서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는 데 기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의 치매가 점점 진행되면서 영희 씨의 부담은 더욱 커졌어요. 때로는 정수 씨가 영희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면 영희 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희 씨는 정수 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수 씨, 저는 영희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영희예요. 가끔은 정수 씨가 기억을 되찾고 영희 씨를 알아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키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아프면 서로 돌봐주기로요. 이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 더욱 영희 씨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수 씨의 며느리 수지는 영희 씨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결혼 6년째 정수 씨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수 씨에게 책을 읽어주고 좋아했던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정수 씨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 때는 무반응이었지만 영희 씨가 말을 걸면 고개를 돌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수 씨와 영희 씨는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던 정수 씨가 갑자기 영희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사랑한다. 그것이 정수 씨가 영희 씨에게 한 마지막 온전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수 씨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영희 씨는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돌봤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정수 씨는 영희 씨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안온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수 씨와 영희 씨의 사랑에 감동받았던 사람들, 두 사람을 통해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이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정수 씨의 장남 민호가 상주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두 번의 큰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42년, 그리고 영희 어머니와의 7년. 두 사랑 모두 아름다웠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정수 씨와 영희 씨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이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사랑할 용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용기 말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